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1조 원 넘는 매물 폭탄을 던지는 가운데 저가 매수로 인식한 개인만이 찾아맞기 때문에 이 반등도 5포인트 정도의 길이에 조금 못 미치게 그쳤는데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낙폭은 많이 줄인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와글와글과 함께 잠깐만 숨 돌리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재밌고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많이 응모해주시고요. 네, 곧바로 종목 와글와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 종목 모두 확인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8월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복원력도 상당히 컸었고요. 어제 63,800원 저점을 찍은 후에 69,000원대까지 일단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 올해 성능 대비 매력적인 가격대에 좀 와 있다. 그리고 우수한 연비, 그다음 트렌디한 디자인이 강점인 자동차 모델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역시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최근에 주가 하락에 비해서 좀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들어서 K5, 7월에 K2, 이제 중기업 프라이드죠. 종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부터는 K5가 미국의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시장별 신차 출시기 및 생산 계획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 그 다음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차가 발표가 됩니다. 신차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출이 정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신차 모델이 발표가 되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품 맥스 개선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구 모델 재고 수준에 따른 재고 비용들이 감소를 하면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조선, 화학 쪽에서 대응 가시면 제일 좋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역시 대우조선 해양하고 같은 관점이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역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낙폭 과대 메리트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갭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좀 유도리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손절가는 86,300원인 저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도 일단은 너무 갭상승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면 3% 4% 이상 갭상승 시작하신다라면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시초가를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접근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상 다른 부분보다는 기관이 지금 5일째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아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종목보다도 일단 고점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이 일단 급락이 나온다라면 어쨌건 반등도 먼저 강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주 중에서 이런 대형 건설주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동시효과 상황의 한 6%의 그 갭상승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더 아래쪽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2만 원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라면은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어쨌건 이 5일선 정도 부근에서 한번 내려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22만 원, 그러니까 너무 높아도 22만 원 정도 그 이상 시작됐을 때는 아래쪽에서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종합 화학주 대장주고요. 그리고 2차전지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낙폭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그 자측 하단
하단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매수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39만에서 39만 5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초가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매수가까지 주면 좋겠지만 시초가에 시초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더라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7만 원을 좀 제시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4만 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은 1차적으로 한번 목표가 실현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습니다. 지금 만나봤던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 정리해봐야겠죠?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의 오기철 차장은 오늘 기아차를 들고 오셨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잘 버텨낸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조금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네요.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GS건설을 들고 오셨습니다. 역시 대우조선해양 지난 관심 종목과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따른 매력이 있다 하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모두 챙겨보시고요. 구피플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는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오셨습니다. 이 기관이 어제까지 5일 동안 꾸준하게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올 것이다 예상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9%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LG화학을 들고 오셨는데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 기관 또한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이다 하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하셨는데요. 부품주 현대모비스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 40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LG화학도 들고 오셨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죠. 목표가, 손절가 모두 챙겨보시고요. 현대건설도 들고 오셨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세 종목 모두 다 8월 이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한 종목 10위권 내에 들어있던 종목이죠.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도 모두 만나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때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언제나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뜨거운 종목 확인해야겠죠?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 올해 그 상반기에 상장을 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산업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기금 쪽이나 기관 쪽에 상당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상품성에서 보니까 보험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 상당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장이 좀 조정을 한 300포인트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여타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 자체가 실제적으로 7월 중순, 7월 말에 한 500만 주 이상의 그 고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간은 물량 부담은 좀 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시장 지금 종목에 대해서 펀더멘털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결국에는 그래도 바닥을 타지고 우상향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키워드는 저는 그 수급적으로 보험하고 연기금, 그러니까 보험이나 연기금 상품들은 사실 다른 기관 투신이나 자문의 맵보다는 약간 중장기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과 은 가격, 기금속 가격의 급등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 부분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가장 특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또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회귀가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동사 같은 건 비철금속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 둔화 부분이 지금 우려스럽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회복될 경우에는 구리값의 급등 부분에 대해 또다시 한번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고려형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급반등이 기금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국가정보 부분에 대해서 사학연금을 비롯한 3개의 기관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본다면 현재 매수 타이밍은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음봉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아랫꼬리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정확하게 바닥을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길게 잡겠는데요. 38만원부터 40만원 밴드 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요. 철저한 분할로 잡아서 비중을 10% 확대시키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무학은 사실 지방, 부산 경남 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쪽에 상대 회사 대선조조가 있고요. 대선조조는 물론 비상장입니다. 근데 이제 무학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이 최근에도 상승세를 보여줬고, 지금 장 자체가 그래도 약간은
실속 있는 내수주를 뽑으라 그러면 무학이라든지 대상, 삼양사 이런 종목이 계속적으로 매기세에 몰립니다.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졌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학은 최근에 11,000원 초반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주가가 반등할 때 탄력성 측면에서도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다는 측면, 그리고 지금 12,000원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그 61선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는 차트 자체는 약간은 시장과 그만큼 이 회사가 성장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빨간색 나오는 게 외국인 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무학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려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약간 최근에 약간 가격 조정을 보인 거는 개인 쪽에서 단기 매도 세력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가미했다 보는 거죠. 정유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급락 여파가 좀 발생이 되면서 투심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최악 상태로 투매로 발생되고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GS 그리고 SOE를 동사를 갖다 비교를 해본다면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편이하게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원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 할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지만 정제 마진율에 대한 단기적인 급등 부분을 좀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자체적으로 본다면 PX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정제 마진율에 따른 윤활기류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사 중에서도 가장 강한 강점의 정제 마진 기술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를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약간 차별화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건설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해외 쪽 플랜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 발표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2,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28만에서 꺾인 흐름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는 건설주는 이쪽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대림산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그래픽으로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보시면은 8월 초순부터 장은 철저하게 빠졌습니다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기관은 8월부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급하게 빠진 거는 외국인 주식을 많이 팔아서 빠진 거지만 어쨌든 건설주 중에서 기관에서도 하나의 탑픽을 뽑으라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한다는 것이 이게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기관의 매수세에서 확인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종목 5개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순서는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뜨거운 종목 5개 순서 모두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이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살펴볼까요? 이 건설 경기 위축 우려에도 기관의 매수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SOE입니다. 정유 3사 가운데 가장 강한 정제마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설정하셨네요. 다음은 무학입니다. 주류 관련주인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종목입니다. 대응 전략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네,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매수해보자 하셨지만 한꺼번에 담진 말자,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 하셨죠.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은 한국우주입니다. 이 보험과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봐야겠죠. 자, 가장 먼저 나누는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시리 살펴볼까요? 전문가들이 꾸준하게 포트폴리오 내용들을 조금씩 변경해주고 계신데요.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되는 내용,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모두 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최병건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5종목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GS, AP시스템, 호남석유, 게임아이,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5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새롭게 3종목을 모두 담으셨는데요. 그 종목들은 삼성중공업, OCI, 한진해운입니다. 대응 전략 모두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2종목을 꾸준하게 들고 가시네요. 호남석유, 태영건설이고요.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대정화금과 메디프론 2종목을 오늘도 유지하시네요. 다음 살펴보면요.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3종목 꾸준하게 들고 가십니다. 현대하이스코, 영원유역, 삼성물산이고요. 대응 전략도 그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인데요. 변동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들고 오셨던 SK를 매도하시고요. 기아차만 보유하십니다. 대응 전략은 변동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모두 만나봤습니다.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필수겠죠. 자,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따끈따끈한 관심 종목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해드리는데요. 센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김성남 대표의 삼성엔지니어링이 장중에 9% 반등하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하게 목표가 조금 더 올라가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서 갭상승이 발생이 좀 크게 됐을 때는 일단 22만 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라는 전략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좀 유효했던 것 같고요. 목표가로 드렸던 23만 원을 넘어가서 23만 5천 원을 좀 찍었는데 일단은 오늘의 대응은 좀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내일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25만 원 부근까지, 그러니까 25만 원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25만 원 부근 정도까지 갔을 때 일단은 반등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비중을 좀 축소한 후에 다시 한번 한 22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재차 매수해 보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등 강하게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굿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많이 나오고 있죠. 저 또한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은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SM과 제일모직을 매도하면서 한 종목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 30%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월요일, 화요일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이 폭락장을 이용해서 조금 싸게 사보겠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꾸준하게 보유 중이던 LG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를 제가 82,5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수익률이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4%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LG전자 그래도요. 미국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IT주들이 10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LG전자도 장중에 6% 상승하다가 오늘은 1%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이 LG전자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3D TV 시장에서의 주도권도 잡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꾸준하게 주가 또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전자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많이 내렸습니다. 이때를 좋은 종목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종목을 담았는데요. 그 가운데 경기 방어주로 폭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임주 중에 한 종목을 담았습니다. 바로 네오위즈 게임즈인데요. 하반기에도 해외에서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외 주요 서비스작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실적 또한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주가 또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오위즈 게임즈 제가 담았던 가격은 6만 원이고요. 목표가는 82,000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비중은 10%로 담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믿어봅니다. 목표가까지 홀딩하고요.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담아봤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오늘 최병곤 전문위원의 지난 월요일, 화요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이틀 연속이나 소개해 주셨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내리는 폭이 강했기 때문에 반등 또한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 장중에는 12% 정도 내리다가 이 시장이 반등 기미를 주자 빠르게 또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아본 가격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5,5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이 최병권 전문위원이 그대로 제시하셨던 그대로 전략을 제시해봤습니다. 비중은 20% 담았는데요. 제가 총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세 종목입니다. 동그라미 시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오위즈 게임즈 새롭게 편입하면서 10% 담아봤고요. 대우조선해양 마찬가지로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20% 담아봤고요.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LG전자 30% 꾸준하게 비중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현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40% 현금을 어떤 종목으로 채울 것인지 조언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 와그라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람이의 포트폴리오 공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입니다. 출석 체크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오늘 놀러 오신 분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처음 봤던 분이 나는 개미다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명 미아 김분진님께서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남편한테 떵떵거리면서 좋은 종목이 있다고 그래서 100% 투자했는데 거의 모두 날렸습니다. 내가 뭐 시장이 이럴 줄 알았나? 남편한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글을 조금 밝게 남겨주신 거 보니까 많이 투자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샌티비 함께 하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필명 베리베리베리 군님께서는요. 하락하기 전 정도로 회복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수익은 보고 싶습니다. 이건 욕심 아니겠죠 하셨는데요. 많이 힘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샌티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당첨자도 공개해볼까요? 요즘 더위 식히는 방법 이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명 상한가의 꿈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더위 식히는 방법, 대나무 돗자리 깔고 죽부인 껴안고 모시옷 입고 마루바닥에 누워보세요. 세상 제일 시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대신에 준비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확실하게 시원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이분 상한가의 꿈님과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 있죠. 그 두 분께 총 3분께는 저희가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곧바로 퀴즈왕 이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같은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짜잔! 국가신용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은 무엇이며 이번에 S&P가 미국에게 부과한 등급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또한 좀 안타까운데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답자 중에서는 저희가 필명 그레이드 킴님께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이승물이 준비됐습니다. 바로 연극 그 자식 사랑했네 티켓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울한 장 연극 보시면서 기분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함께할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솔라시아가 1년 동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6,000원을 돌파하며 7,000원이 됐다면 앞으로 이 가격권은 주가에 무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4개나 있는데요. 1번 지지선, 2번 저항선, 3번 매수세, 4번 매도세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퀴즈 쭉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복습하는 차원의 문제니까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칼럼 함께 하시면 또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간 충분합니다.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홍희진의 퀴즈왕 풀이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